안녕하세요. 선우재덕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바람이 꽤 쌀쌀하죠. 그래서 집안에 난방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노인분들이 계신 댁에서는 더욱 그럴 겁니다. 이 환절기가 노인분들께는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산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뗄나무로 난방을 해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무대, 삼척 고봉암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안개산리. 10월 중순이면 벌써 눈이 내리는 해발 620m의 깊은 산골입니다. 올해 75인 장순란 할머니는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여보세요? 예, 어머니, 저예요. 문수애비냐? 집에 무슨 일 있냐? 아, 일은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저 올라갈게요. 아유, 길도 험한데 다녀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금방 갈게요. 그럼 조심해서 와라. 어머니를 찾아뵙는 날이면 아들 창현 씨의 손길은 마냥 분주합니다. 여보, 이것도 가져가세요. 아, 이게 뭐야?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역시 당신한테는 못 당한다니까. 여보, 고마워. 나 갔다 올게. 여보, 아침 식사는 하시고 가셔야죠. 에이, 어머님한테 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지 뭐. 갔다 올게. 객지 나가서 돈 벌어도 부모님이 원하시면은 소도 사드리고 또 뭐 병원도 다른 아들 한두 번 갈 거면은 자기는 한 서너 번 더 될 것 아니지. 지금도 여기 내려오시면은 병원은 참 잘 될 것 아니야. 내가 봤을 때도 내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부모한테 너무 하니까 어떤 데는 보면 그게 싫은 점도 있어요. 아들이 온다는 연락을 받은 어머니의 손길 또한 바빠집니다. 별 양념을 하지 않아도 그저 어머니가 끓여주는 칼국수가 맛있다는 창현 씨. 이제 아들의 방문 전환 칼국수 주문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아, 공기 좋다. 언제 와도 좋네. 아이고. 아, 컬컬한데 한 모금 할까?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이건 자식이 아니라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어째 술만 먹으면 그렇게 사람이 변하냐.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 죄송해요, 어머니. 창현아, 제발 좀 술 좀 끊어라. 이 어미 좀 살려다오. 응?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술 안 먹을게요. 내가 미친놈이지. 아휴, 어머니 기다리실 텐데 빨리 가야지. 아이고.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아휴, 끓여놓고 기다리지 뭐.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것 없다지만 열 형제 중에서 다섯째인 창현 씨는 특히 정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유난히 속을 썩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위하는 아들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좋았어요! 이제 오니? 별일 없으셨죠? 그럼. 춥지? 들어가. 뭐 국수 내 금방 가지러 갈게. 아이 그러지 말고요. 여기 앉으세요. 왜? 제가요. 끓여놨는데. 어머니 좋아하는 거 사왔어요. 뭐?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니 산속에 사니까 제가 마음도 아프고 그래 자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가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내려와 살자고 해도 어머니가 그 공기 좋고 물 좋고 근데 산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찾아뵙지 못하는 어머니. 얘야. 그래서 조심해. 고봉암을 찾을 때면 창현 씨는 언제나 걱정하지 마세요, 팔을 어머니. 걷어붙입니다. 아이 근데 어머니, 아유, 아니 이거 장작 익어가지고 올 겨울 나겠어요? 그 정도면 됐어. 아유, 제가 온 김에 나무나 좀 해놓고 가죠 뭐.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쉬었다가 가. 어머니, 스님한테 기계톱 있겠죠? 그건 뭐하게. 아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해야죠. 저 갔다 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어머니 집과 이웃한 고봉암. 이곳 주지 스님은 창현 씨 어머니에겐 스님! 큰 의지가 되어주시는 스님 분입니다. 계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아유, 백채사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예, 나무하러 가는 길인데 기계톱 좀 빌리려고요. 아, 기계톱 예. 빌려드려야지. 아이, 고맙습니다. 아, 이거 오래돼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네. 아유, 이거 제가 잘 아는 건데요, 뭐. 저 이거 쓰고 금방 갖다 드릴게요. 조심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쌀쌀하구만. 눈이 내리면 차량 통행조차 불가능한 산골짜기. 그래서 뗄나무는 겨울나기의 필수품입니다. 이만하면 배도 되겠구만. 어, 좋다. 집안이 소유한 산이었기에 창현 씨는 잡목 몇 그릇쯤을 솎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쉴 수 있는 일요일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창현 씨는 피로도 잊고 있었습니다. 아, 한 짐이 안 되겠는데? 창현 씨가 막 두 번째 나무를 베어 넘기려는 순간 휘어져 있던 가지 하나가 톱날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 나무가 약간 후라진 게 있었어요. 후라진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못 보고 이 톱을 대니까 톱날이 탁 튀면서 저 다리가 딱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아프는지도 모르고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는. 그래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뼘되게 찢어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는 죽지 않으면 산다. 옷을 걷어갖고 이래갖고 제가 딱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딱 고개를 넘으면은 이제 마을이 보이니까 그 보이면은 그 이제 누가 거기에 누가 왔다 갔다 해도 이제 소리를 지르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깊은 산속. 창현 씨의 비명이 들릴리 만무했습니다. 바지를 찢어 상처 부위를 동여맨 창현 씨는 있는 힘을 다해 집이 보이는 언덕배기를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됐는데 무슨 일이 있나? 출혈은 심해지고 통증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장현 씨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집이 보이는 언덕에만 도착하면 사람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야뇨? 제가 웬일이요? 응? 어머니, 세비야! 어쩐 일이야? 응? 어머니, 빨리 스님 좀 불러줘요. 스님! 스님! 아이고, 우리 문사에서 다 죽어가요! 누가 다쳤습니까? 네, 삼척서 박수입니다. 예, 누가 다쳤다고요? 예, 거기 어디신데요? 노국면 고봉암 앉아 있는 데라고요. 구급출동. 체인 톱날에 한 뼘 가량의 상처를 입었다는 신고에 마음이 다급해진 대원들은 일단 스님께 간단한 지혈을 부탁한 후 신속하게 출동했습니다. 어머니, 물 좀 줘요. 출혈이 심한 탓에 장현 씨는 계속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다쳤습니까? 떨고 야단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막 한길로 껴가지고 떨더라고. 왜 그렇게 떨었냐고 그러니까 아유 물을 먹었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물. 원래 다치고 막 피가 많이 날 때 물을 주면 안 되거든. 우리가 산중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겪어보고 또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스님들은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떨었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떨지 말고 우선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119차 불러놨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래가지고 좀 덮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그냥 얘기를 좀 했지. 전각을 다투는 출동길. 그러나 구급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물 때문에 갈 수 있겠어? 빨리빨리 서둘러요. 쌓인 눈 때문에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자 대원들은 현장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 구급대는 왜 안 와요? 허리까지 빠지는 눈길 2km. 대원들의 걸음은 마음과는 달리 더딜 뿐이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좀 와보세요. 빨리. 다친 데가 어딥니까? 이쪽 다리. 아, 그래요. 좀 내봅시다. 아우, 이거 씻어내야 되겠는데. 상처 부위에 이제 그 지혈은 상당히 잘 돼 있었는데 수군으로다가 상처 부위를 덮어놔서 그 2차 감염이 염려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한 다음에 상처 부위에 발라져 있는 뭐 번들번들한 약재가 있길래 그게 그 감염의 염려도 되고 해서 그 식염수를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깨끗이 처리한 다음 거즈와 붕대를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다시 처리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병원길. 그러나 한 길이나 쌓인 눈 때문에 대원들은 그저 마음만 급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자고.
쟤 괜찮겠어요? 응급처치했으니 괜찮을 겁니다. 상황실 여기 3원배 환자가 상당히 상태가 위급하거든. 그러니까 바로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기 바란다 이상. 최 반장의 연락을 받은 상황실은 신속하게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배했고 장현 씨는 곧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0바늘을) 꿰매야 하는 대수술. 그리고 몇 달간의 입원과 장기간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그날의 사고는 심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꼬집어도 이 다리가 아주 감각이 없어요 지금. 없고 제가 회사 갔다 오면은 항상 이거 10% 하죠. 그리고 그때 다쳤을 때 그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래도 제가 회사 들어가면 항상 이제는 안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먹는 물이 있어요? 먹는 물 없다. 예. 백창현 씨는 사고 후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효도란 모름지기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소박한 진리 말입니다. 그래서 물지개를 진 장현 씨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백창현 씨가 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물지개를 질 만큼 건강을 회복하셨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그 스님의 준비성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게 깊은 산속이면서도 이런 압박붕대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백창현 씨에게는 참 행운이었습니다. 이렇듯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상비약을 갖춰두는 거 꼭 필요하겠죠. 다음 이야기는 친구들과 농구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희원이가 겪은 사고입니다. 덩크슛! 꼬리! 야, 역시 슈에산 덩크슛 최고라니까. 유난히 농구를 좋아하는 희원이는 언젠가 꼭 한번 덩크슛을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뭐 하고 있나 했더니만 농구하고 있구나. 아빠, 다 되셨어요? 아빠도 슛 한번 해보세요. 그래? 꼬리! 그럼 이번엔 희연이의 덩크슛! 여보, 잘 돼가요? 다 돼가. 우리 희원이 건데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내 하여튼 희원이 아빠 때문에 힘들다니까. 그래요. 희원이 아빠 혼자서 좋은 아빠 되세요. 설비업에 종사하는 희원이 아버지 조재호 씨는 얼마 전부터 농구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농구대를 선물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터였습니다. 다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세워봅시다. 조금 더. 자, 잠깐만. 조심. 아이고 됐네. 당신 솜씨 정말 좋다.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었어? 그러게 말이에요. 애들 참 좋아하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야, 이 정도면 이제 매달려도 끄떡 없겠구나. 한 골 만들면 이길 수 있었는데. 저러게 말이야. 야,
그날도 희원이는 농구 시합에서 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거 봐. 뭔데? 저기 웬 농구대지? 학교 다녔습니다. 그래. 아빠, 이 농구대 우리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 놓고 해봐라. 아빠, 고맙습니다. 우리 빨리 가서 농구하자. 그래. 녀석들도 저리 더 좋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신나게도 생겼죠 뭐. 우리 들어가서 목이나 축읍시다. 아 좋죠. 들어갑시다. 자 갑시다. 슛. 와, 들어간다. 간다. 또래 아이들보다 체격이 크고 운동신경도 발달한 희원이. 그러나 언제나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여주는 동철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참에 아버지가 농구대를 만들어 주셨으니 희원이는 연습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야 조희연, 너 많이 컸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참,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 그래. 그럼 오늘 하루 강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맛 좀 봐라. 조희연 화이팅!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에 자신만만한 희원이었지만 동철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희연아 같이 가! 야 너 혼자 가면 어떡해? 한 번 진 거 갖고 뭘 그래? 걔 얼굴 못 봤냐? 잘난 척 하는 얼굴 말이야. 그렇게 분하면 또 도전하면 되지. 아까 못 봤냐?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이길 장사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너네 농구대도 있잖아. 우리랑 연습하면 다음에 꼭 이길 거라고. 좋아,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희연이, 주성이! 희연이, 화이팅! 야, 우리 뭐부터 연습할까? 그나저나 우리는 저기다 언제 덩크슛 하냐? 그러게 말이야. 덩크슛 하면 멋있을 텐데. 야,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뭔데? 무슨 방법? 글쎄, 공이나 들고 있어. 희원이는 농구대 옆에 쌓여진 건축자재에 올라가서 덩크슛을 해볼 참이었습니다. 비록 맨손이었지만 덩크슛에 신이 난 희원이와 친구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때? 재밌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그러기를 몇 차례 막 덩크슛을 하고 내려오던 희원이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링과 그물 사이에 엉키고 말았습니다. 덩크슛 하고 내려올 때요. 손이 따끔했어요. 그리고 손을 보니까 손에 피가 나지 않고 그래서 손톱만 빠진 줄 알고 근데 다시 조금 있다 손을 보니까 손가락에서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엄마! 왜? 희원이가 다쳤어. 뭐? 어떡하나? 야 괜찮아? 잠깐만 비켜봐. 피가 많이 나네. 조금만 참어. 어쩌다 이렇게 됐어. 희연이 엄마! 희연이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희원이가 다쳤다고 그래가지고요. 막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갔더니 벌써 손가락을 휴지로 싸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쳤냐고 물어봤더니 손톱만 빠졌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빨리 병원에 가자고 하고 남편 차에 애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까운 정형외과로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아빠가 너무 차를 급하게 몰아가지고 별일 없을 거라고 손톱만 빠졌으면 큰일이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가자고 이래가면서 어디 보자. 응? 뒤로 누워. 조심해. 아이고 이거 피가 많이 났구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요?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절단된 부위는 가져오셨습니까? 예? 손톱이 아니고 손가락이 절단됐다고요? 빨리 찾아오셔야 되겠습니다. 빨리요. 여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여기 있어. 내가 찾아올게. 그래요, 빨리 좀 가세요. 이거 괜찮아.
당황한 마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아버지는 농구대 주변을 서서히 뒤지며 손가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이시죠? 다친 부위가 여기입니다. 어린이들은 여기에 성장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단 부위가 너무 엉망이라서 손가락을 찾아오신다 하더라도 좀 수술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요. 혈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손가락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희원이 손가락은 못 쓴단 말씀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그 손가락을 찾아도 할 수는 없다. 잘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 손가락이 불구가 되면은 친구들하고 놀 수도 없고 친구들한테 놀리면 받으니까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손가락은 찾지 못한 채 어느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촛불과 랜턴까지 동원했지만 별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안에 이 손가락이 팔이 달렸나? 어디 간 거야? 아니야. 이러다가 발 보면 큰일 나지. 실수로 희원이의 손가락을 밟을까 염려한 아버지는 신발까지 벗고 흙바닥을 더듬고 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냥 뭐야? 동네 사람들 몇 명하고 랜턴하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차도 라이트를 켜놓고선 사사시 지도도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때 머릿속에 막 흘러 들어가는 게 얘 손가락을 못 찾으면은 얘는 영원히 불구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뿐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희원이 손가락 좀 찾아달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애걸을 했어요, 제가요.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손가락 비슷한 여러 가지를 집어보았지만 그것들은 안타깝게도 희원이의 손가락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아니네. 못 찾으면 우리 희원이 큰일 날 텐데. 희원 아빠, 너무 깜깜해서 잘 못 찾겠어요. 혹시 희원이가 오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가서 연락할게요. 그러세요. 나야. 아직 못 찾았어. 여보, 울지 말고. 그래. 하여튼 희원이 들어오고 집으로 와. 참 희원이가 알지도 모르니까 희원이 들어오고 빨리 집으로 와. 와서 같이 찾자고. 저 선생님, 애가 손가락 찾는데 필요하다는데 좀 잠깐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예, 뭐 일단 응급치료가 완료된 상태니까 네. 데려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원아, 조금만 기다려. 지금 아빠가 네 손가락 찾는데 기다린대. 얼른 가보자. 빨리 일어나. 조심 좀 하지 그랬니, 녀석아. 희원 아버지, 아무래도 어두워서 찾기 힘들 것 같은데 119에 신고하면 어떨까요? 119요? 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119에 그 밝은 조명이 있던데 그걸 쓰면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소방서입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손가락을 찾아달라고요? 아니, 어떻게 된 건데요? 예, 우리 애가요. 농구를 하다가 손가락 다쳤는데 병원에 가니까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절단된 손가락을 지금 찾고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요. 어디입니까, 위치가요? 검암동 놀이터요? 예, 알겠습니다. 차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조 구급 출동. 검암동 놀이터 어린이 손가락 절단 사고. 구조 구급 들어가세요.
찾고 또 찾아도 보이지 않는 희원이의 손가락. 희원이 아버지와 훈이 부모님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찾아야 될 텐데요.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일단 구조차의 조명탑을 작동시켜 사고 현장을 밝게 비추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디지? 여기서 놀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데리고서 안전 일단 시키라고. 그 일렬로 대원들 일렬로 서가지고 저 바깥에서 안쪽으로 한번 찾아보자. 예. 구조차의 조명탑으로 농구대 주변을 밝힌 후 대대적인 희원이의 손가락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대원들과 희원이의 가족, 이웃 주민들이 농구대 가장자리부터 일렬로 자리를 잡고 랜턴을 비춰가며 조심스럽게 땅을 헤치고 손가락 찾기를 20여 분. 그러나 희원이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조차 아니야? 뭔 사고라도 났는가? 무엇을 저렇게 찾는다냐?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는 그냥 구조차를 구경만 할 셈이었습니다. 아따 저거 세게 보네. 응? 바퀴도 겁나게 커불고. 응? 저것이 무엇이야? 이게 사람 손가락 아니야? 손가락을 어디서 찾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차 바로 밖에 앞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바퀴만 더 굴렀으면 하는 아찔한 생각도 들었고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손가락을 보니까 단순 봉합 수술은 안 되고 미세 접합 수술을 요하는 것이어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서 대원들은 미세 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배하는 한편 소독된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묻혀서 절단된 손가락을 싼 뒤 얼음 주머니에 담는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지 6시간여 만에 희원이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단 부위가 너무 손가락 끝이어서 수술은 5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가락 괜찮겠어요? 희원이 같은 경우는 절단된 부위가 너무 손끝이라 수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수술이 잘 돼서 앞으로 약 2개월 후면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손발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절단된 부위를 얼음에 닿지 않게 얼음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수술이 가능한 전문 병원을 찾으시면은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안 죽었지?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희원이. 이제 새학기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예전처럼 다시 밝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건 바로 희원이가 고마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일 것입니다. 좋네 아빠가. 되게 빨리. 이거 손가락을 못 찾게 될까봐 저도 내내 가슴을 졸였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은 모든 일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게 아닐까요? 삼천 궁녀 얘기 아십니까?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 시절에 당나라 군사에게 끌려가느니 지조를 지키겠다며 3천 명의 궁녀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얘긴데요. 들어보셨죠? 바로 그
삼천 궁녀의 전설을 간직한 낙화함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여보, 나왔는디. 또 나갔는가만? 고판길 할아버지는 집에 있어야 할 할머니가 보이질 않자 불안한 마음이 됐습니다. 이보기 덕구. 예. 자네 우리 집 할망구 못 봤는가? 한만이요. 왜 또 없어졌어요? 갈 데가 없는디. 어딜 갔는지 통 보이지 않네 그려. 할아버지가 이토록 애가 탄 것은 할머니의 치매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할아버지의 속을 썩히곤 했던 할머니. 오늘은 또 조카딸 집으로 간다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 우리 집 할망구 거기 안 갔는가? 아니요. 이. 또 없어지셨어요? 아이 그려. 그 아무래도 부여로 간 모양인데 그 오고들랑 꼭 잡아놓고 나한테 전화 좀 해라. 이. 그래.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그 정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오. 어디 가신다는 거. 그 어느 방향을 어디로 간다는 거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몰라. 지금도 하면을 내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째서 못 나가게 하냐. 버스를 탈 줄 몰라가시나 어머 버스를 타는 통. 이 일은 할아버지의 걱정대로 돼가고 있었습니다. 부여입니다. 내리실 분 내리셔요. 아저씨 여기가 부여요. 예, 네. 부여란 말만 듣고 무작정 차에서 내린 할머니. 그러나 조카딸이 사는 동네는 여기서도 한참을 더 가야 할 터였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한 할머니는 이쪽 저쪽을 헤매다가 결국 부소산성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어찌 이렇게 조용이야? 아무도 사람이 없어. 아이고. 한참을 걸어 다녔지만 할머니는 사람 구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들이 하기에 너무 추운 날씨라 이곳에 놀러 온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넣으셨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견하십니다. 뭘요, 스님? 고란사에서 불공이 시작될 무렵 할머니는 낙화암 꼭대기에 있는 조룡대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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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확 튀기는 것 같구만. 아이고. 백마강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답답했던 속이 다 풀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대체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거야? 이것도 못해요?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여? 뭐냔 말이여? 아니요. 할머니의 마음을 괴롭힌 것은 그날 아침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녀? 이지영이랑 뭘 한 거야? 입 있으면 말 좀 해봐. 그게 아니고요. 그 개밥 주다가 그 깜빡해서 이 할망구가 이 세대가라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번이 처음엔 말도 아니여.
몇 번째요? 지난번에는 저 헌호 태운답시고 마당에 불 피워놓고 딴짓하다가 집 홀라당 태워버릴 뻔 했잖여. 지나간 얘기는 또 해가지고서는. 괴로웠던 기억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할머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난간까지 걸어온 할머니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철책을 넘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는 곳은 삼천궁녀가 몸을 던졌다는 바로 그 자리. 발밑은 100m 낭떠러지였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발이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냥 그리 갔어요. 간 게 미끄럽대요. 미끄러운데 이제 뭘 잡을지를 모르고 나무 한 가지 이끌레를 붙잡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었죠. 그러니까 발이 툭 내려지대요, 이 아래로. 그러면 이 손이 내려놓치면 거기 둥글어요. 그럼 나는 내 세상 다 봤어요. 바위 끝 튀어나온 틈에 간신히 발을 딛고 서긴 했지만 한 발만 비켜나도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수리에 수리 마하 수리 수리 사바 수리 수리 불공들이온 사람들에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수리 수리 마하 엎친 데 덮친 격, 추위에 바람까지 불기 시작하면서 할머니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얼굴이 막 터질라고 하고 막 바람이 불어서 때리면 지랄이고 그러대요. 옷이 넓으니까 더 바람이 들어오고 추워서 욕봤어요. 한편 없어진 할머니 걱정에 할아버지는 온 동네를 찾아다니던 참이었습니다. 당신 맞는가? 아직 못 찾았어요?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 이 할망구 되게 속썩이는구만. 한 시간이 넘도록 추위를 이겨내기란 칠순이 넘은 노인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 시각 고란사에서는 불공 들이는 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한시간이 넘도록 추위를 이겨내기란 칠순이 넘은 노인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 시각 고란사에서는 불공 들이는 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건 무슨 소리지? 불경 외에는 소리와 목탁 소리가 그친 법당 안. 할머니의 절박한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기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절벽에 매달린 지 꼬박 1시간 반이 넘어서야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119죠? 예? 낙하에 사람이 매달렸다고요? 신고를 받은 부여소방파출소 119 대원들이 신속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저런 데 매달려 있어요? 할머니, 119에 신고를 했으니까 꼭 붙잡고 계세요. 여기에요, 여기. 완전 그 깎아진 절벽에 사람이 떨어져 있다는 게 참 상상치도 못했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날씨도 너무 추웠고 그 바람도 많이 불고 한 상태인데 거기에 사람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고도. 대원들은 지체 없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준표, 이용훈 두 대원이 로프를 타고 절벽 아래로 하강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접근한 대원들이 안전벨트를 채워보려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할머니 완전 몸이 굳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개인 안전벨트 사용한다는 건 불가능해서 개인 로프를 이용을 해서 가슴과 다리를 묶어가지고 대원 두 사람이 할머니를 양쪽에서 부축하는 것으로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너무 지친 탓에 할머니 혼자선 로프를 지탱할 만한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원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장시간 추위에 노출됐던 탓에 저체온증과 탈진 증세를 보이는 할머니를 보온 처리한 후 이송을 서둘렀습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할머니가 절벽에서 한 20여미터를 부렸는데도 얼굴에는 약간의 상처 이외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다는 것이 신기했고, 저희가 구조할 때까지 소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구조였지만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까닭에 이날 구조를 마치고 돌아서는 대원들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건져준 게 제일 나는 고맙다고 하고, 참 하느님께 돌봤다고 이런 말씀하고, 구조대원들 안 있으면 자기는 그 낙하함 그 근방 가서 빠졌으면 신체도 못 찾는다, 이런 얘기를 참 가끔 하지. 그 구조대원 양반들이 오셔서 날 올려놨기 때문에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 얘기를 한 번이나 할래도 만나지를 못해서 못 오고 그렇게 됐어요. 어째 여기 와 있어? 따순이 찾아온 거예요. 따순디? 걔 당신이 따순디라고 오시나? 안 됐다가 멀리 가려고 또 그러지? 멀리 안 가고 집에 가서 따순 방에 가서 앉았어. 일어나고 여기 앉았을 때마다 일어나. 또 언제 길을 나설지. 아내의 치매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한 할아버지. 그러나 할아버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에게 남은 인생 동안 두 손 꼭 잡고 함께해야 할 친구란 것을.
큰 사고를 겪긴 했지만은 오손도손 사시는 두 분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치매라는 것이 불치병이기도 하지만은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이면은 차도가 있을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할머니의 치매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긴급구조 119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혀 안 먹네. 혼자 할 수 있겠어?